이미 본회의 통과했고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공포를 한 건데 그러면 왜 오늘이었을까? 그러니까 이미 이건 예정됐었고 이거 정말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 저는 다 복귀시켰으면 좋겠어요. 복귀시켜갖고 다 징계하고 사실은 공무원 충성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치화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파견검 40명 그러니까 성명서 나왔습니다. 이제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파견검사 전원이 조기 복귀 이렇게 이제 요청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참 이 검사라는 직군이 세상에 없는 공무원들을 만든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게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파견 간 공무원이 그렇죠. 자체적으로 선언하고 나는 복귀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단체 활동을 이게 뭐 노조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런 공직자들을 만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거 정말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들 전 다 복귀시켰으면 좋겠어요. 복귀시켜갖고 다 징계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수사관 뽑아서 수사하는 게 낫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쳐야 돼요.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복귀시켜세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검찰이 이 정도 저항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이게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어떤 한 집단을 악마화해서 아예 없애려는 시도들을 몇 번 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단들.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긴 한데 로스쿨을 악마화하면서 로스쿨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다시 부활한다고 그때 하고 그랬는데 로스쿨생들이 전국에 2,000명의 로스쿨생들이 전부 자퇴서를 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게 백지화됐거든요. 그때 카페 그때 그냥 그러니까 그때 제가 커뮤니티 이런 제가 있었는데 걸려있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다 자퇴서를 냈다고. 그러면서 로스쿨 제도가 안 없어졌죠. 두 번째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2023년에 선생님들이 돌아가시기 시작을 했잖아요. 서희초. 그때 근데 선생님들도 단체 행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선생님들 처음에 한 5만 명쯤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 선생님들 그때 5만 명 길거리 나올 때 뭐라고 나왔냐면 연차 내고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연차 내고 나오는 거를 징계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몇 명이 나왔냐? 3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선생님이 50만 명 계신데 그중에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와버리니까 징계한다는 소리를 못 하는 거야. 30만 명 징계하면 우리나라 학교가 다 멎어버리니까. 그리고 교권사법이 여야가 합쳐가지고 통과가 됐죠. 그때까지 선생님들을 악마화하면서 학생 인권만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선생님들 돌아가시고 30만 명이 길거리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의료. 전공의들 국민 생명이 달려있는데 그냥 다 사표 던지고 길거리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그것도 백지화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 턴이 검찰한테 간 거예요. 검찰한테. 그러면 이제 검사들이 그 정도의 활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한 거고 저는 그래서 그런 조짐이 있어 보이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좀 속도 조절하자. 검찰개혁 이거 지금 이렇게 할 거 아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재를 할 테니 토론을 해보자. 이랬는데 그냥 당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기 진짜 정말 신기하다. 민주적인 당인 건가 대통령을 정말 신경을 안 쓰는 건가 그냥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라는 걸 올려드리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달려서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끝날 정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검사들이 자랑스러우면은 본인들 얼굴 다 드러내놓고 성명서 발표지. 검사들은 참 뭐라 그럴까요? 익명으로 굉장히 이런 거를 뭐 게시판을 통해서라든지 익명 게시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무원 충성 의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정치화된 거죠. 정치하는 거죠. 이런 정치화된 공직자들은 속아내야 됩니다. 그 타협할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공직자들 있어봐야 뭐합니까? 자기 정치는 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 행동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직장생활 하면서 부산 파견 가, 대구 파견 가 그러면 안 갑니까?
이 집단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검찰청 폐지 이제 조직 개편의 찬반을 떠나서 저게 예정된 거였거든요. 이미 본회의 통과했고 오늘은 이제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이제 공포를 한 건데 그러면 왜 오늘이었을까?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예정됐었고 민주당이 이제 속도전 아까 말씀대로 약간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정성호 장관이 잡았는데도 밀어붙여서 쭉 속도가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민중기 특검에서만 지금 발표가 나온 거지만 어쨌든 집단 목소리도 그 당시에 충분히 예견되면 미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오늘이었을까? 왜 하필 이제 이게 물음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이 또 정부를 좀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건 브레이크 잡아달라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냥 달려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좀 신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을 폐지한다라는 게 민주당도 이제 이와 같은 파괴의 정치를 그만할 때가 됐는데 검찰을 폐지한다라는 게 검찰 중에 문제가 있는 검찰도 분명히 있죠. 근데 군에서 쿠데타를 하는 군인이 있다고 군을 해체하고 경찰한테 국방을 다 맡기겠다 그러면 나라는 다음날 망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죠. 검찰 해체하고 경찰한테 치안을 다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제 기소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사를 네.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이 한번 봐주고 검찰이 봐주는 게 네. 뭐가 나쁩니까?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해가지고 잡아 넣었잖아요. 아니 민주당이 지지 기반으로 두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성들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냥 손 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일은 없어요. 이제 제대로 처벌되는 일은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전세 사기 사건. 응? 그 전세 사기 사건 세무자의 그 세무녀 극단적 선택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 검찰에서 보안 수사해서 제대로 다 잡았잖아요. 근데 왜 그 부분들을 지금 그냥 해체를 해서 그냥 일부 검사들의 문제점이 있으면 고쳤으면 되고 부패를 막으면 되지. 평범하게 민생의 일을 담당하는 90%의 검사들까지 다 날려버리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검사들을 언제 날렸습니까? 검사들을 언제 해직시켰습니까? 두 번 수사할 거를 한 번밖에 수사를 못하게 더 해놨어요. 말씀하세요. 네, 두 번 수사할 걸 한 번밖에 수사 못하게 했잖아요. 이거는 뭐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반론까지는 아니고 이제 경찰하고 군의 예시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미국- 그렇지 않아요. 동접자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1000명 깨졌어. 박상수 대변인님.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소를 미국 같은 경우는 수사 이제 FBI 있고 아니, 그러니까 FBI도 있는데 미국도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도 그쵸.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 검찰의 보안 수사권까지도 다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진짜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우리 당이 솔직히 잘 못하는 거야 이거는. 네. 오죽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랑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역할을 하고 계셔. 그렇게 이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수사.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돼. 정권 송치해야 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권 송치. 심지어 정권 송치 얘기하는 거 깜짝 놀랐어 내가. 야 이거는 그때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김주 대변인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로서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거는 가장 눈앞에 있던 사건이 우리가 김건희 황제 수사거든요. 네. 검찰이.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까 이제 보안 수사 그 예시처럼 돌려차기 예시도 있고 네. 검찰의 장단점의 예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계엄 사태 때 우리가 봤던 검찰의 모습이 결국은 특검이 들어온 게 윤석열 검찰 사단에서 지금 최상병 문제, 예, 다 드러나잖아. 이제 보면 뭐 전화했고 조태용도 뭐 말하잖아. 이종섭 사실은 윤석열이 보내라 그랬다. 그러니까 기존 검찰 수사 때는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럼 매번 특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매번 모든 정권에 검찰 놔두고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최상병이나 내란이나 뭐 김건희 특검 보면 도이치모터스도 없던 게 나타나는 거야. 그 윤석열 때 뭐 4년 동안 조사했는데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이제 조사하니까 갑자기 미래셋 그 녹음된 게 나오는 거예요. 주문했던 거. 예.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이렇게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갑갑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지난 겨울 내내 우리는 공수처, 경찰, 검찰이 다투는 걸 통해서 전 국민이 고구마 먹듯이 보고 있었어요. 정말 공수처랑 경찰이 한편, 검찰 따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계속 관할 다툼하고 맨날 싸우고 영장 어디다 치냐 그러고 가지고 지금 재판에서도 계속 다투고 계속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민주당도 안 되겠다 특검해야 된다 하고 특검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다 합쳐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일을 국민들이 당할 거예요 이제. 관할 다툼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 이제 민주당은 중요한 수사마다 이제 특검을 하자고 할 거야 이제. 특검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다 싸우게끔 이렇게 분열을 시켜놨으니까. 관할 다툼하고 핑퐁치게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검사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려내기 식으로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가져갈 생각을 해야지 왜 국민들을 실험용 쥐처럼 써먹냐는 거죠. 아니 지금.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현행 법상 아니 지금 저희가 검사 수사를 못 하잖아요. 기소를 안 하잖아요 검사들이. 지금 사실은 남부청 띠지 사건도 진상 규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검사들은 자기와 관련된 연어회 술 파티 했는데 연어회 술 파티 안 했다고 아직도 박상현 검사 인터뷰하고 다녀요. 180회나 그 김성태를 불러내 갖고 조서도 안 쓰고 증언 조작한 연습하고 연어회 술 파티 하고 교도관들이 봤다는데 자기들은 연어회 안 먹었대.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니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오죽 그러면 지금 이런 수술까지 바뀌어서 그래서 정권도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정말 이번 대선에서 검찰 해체를 공약으로 걸고 출마를 한 거예요.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게 공약이긴 했어요. 공약으로 해서 저희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공약을 이행하는 게 맞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안 하던 거를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1년 유예 기간을 둔 거잖아요. 보완하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검찰을 뭐가 수사하라고 잘못됐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게 공수처예요. 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공수처법상 그렇게 해놨다고. 근데 공수처라는 조직이 지금 민주당도 알잖아요. 지금 공수처 상태가 어떤지. 공수처를 못 믿어서. 내란숙의 피의자가 엉망진창으로 막 어디 그냥 처음 어디 조직할 때부터 로펌 그렇게 인사랑 갖다 만들었어. 앉히니까 수사가 처음. 잘 안 되고 조직을 병들게 한 거 아닙니까? 저도 공수처가 능력 있는 조직이라고 보지 않아요. 보완을 해야 돼요. 다만 인사권자가 윤석열이었는데 너무 망쳐놨다. 처음 이거는 문재인 부인할 정부 수 때,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무능했어요. 공수처는 초지 일간 단 한 번도 유능한 적이 없었어. 지난 겨울에 정말 공수처 제가 보면서도 제가 법조인 보면서 진짜 왜 저렇게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이 그 가져다가 온 그 많은 그 지난 겨울에 많은 자료들 그리고 여기 뭐 CBS나 이런 언론들에서 했던 것들은 다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검찰이 만든 자료들이 검찰만 제대로 수사했지 공수처 경찰 그 합동 거기 어떻게 수사했는지 우리 뻔히 봤잖아요. 제대로 진짜. 수사했으면 남부청 띠지가 막 없어지고 막 금거북이에 그림에 김건희 야, 관련해서 내가 그런 한 수사 가지만 결과 나올 수 말씀드릴게요. 있습니까?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한 가지만 양평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수사했습니까? 검찰이 일자는 폐지가 된 상황에서 네. 지금 이제 중수청이라는 게 생기긴 하잖아요. 근데 중수청이 한국의 FBI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근데 중수청을 공수처처럼 잘못 만들면요. 우리나라 완전 특수수사나 부정부패 수사에서는 완전 우리나라 거의 문 다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잘 설계를 하셔야 될 텐데 지금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계속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 감정밖에 없어가지고 계속 추미애 의원 또 뭐라 그래. 이 헌법에도 있는데 검사를 공소관으로 이름을 바꾼다 한다는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능력 있는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수청 또 공수처처럼 채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랑은 비교도 안 되게 우리나라에서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능력 진짜. 있는 검사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명 로펌과 결탁해가지고 전화 수임 받고 봐주기 수사하고 아니 부천 지청에 어미준 지청장 보세요. 어미준 지청장 친윤 중에 친윤 검사 아니에요. 어미준 지청장이 부천 직원 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요것만 네, 맞아,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만 드리는데 제가
제 로스쿨 후배 중에 그 검사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갓난아이였는데 그 이직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을 하는 그 이제 인사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속 미제 사건들 다 처리하고 그 친구는 미제 사건 하나만 남겨놓고 가고 그것도 미안해하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아내도 못 만나고 애도 못 보고 그냥 민생범죄 수사만 계속하다가 새벽에 자기 그 숙소로 돌아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과로사에서 돌아가신 검사가 있어요. 고 이상동 검사라고. 들어온 것 같아요. 예. 2015년에 제 1년 후배예요. 고 이상동 검사라고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모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검사들이 계속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예? 과로사하면서 그렇게 국민 치안을 위해서 지켜나갔던 검사 어떻게 한 집단 전체를 통째로 악마화를 해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민주당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길 타겟팅해서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그 나름대로의 치안을 우리나라의 치안을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해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서 중수청을 또 만들어 나가고 그럴 사람들인 건데 지금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 중수청 공수처처럼 됩니다 또.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 수사, 특수수사 이런 큰 반부패 수사 무너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시는 아니면 이제 박상주 대변인이 말씀하신 예시도 알겠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시는 양쪽에 이제 극단 들으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미준 이 검사장 같은 분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기자들도 소위 말해서 그래요. 기레기도 있고 뭐 돈 받는 기자도 있고 뭐 오봉낸 기자도 있고 열심히 하는 기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큰 조직 개편하고는 끝이 없는 그거라서 일단 근데 국민주권 원리상 우리가 대의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이제 속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뭐 정권을 획득한 쪽에서 공약을 이행한 거는 오케이. 이건 민주주의 원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올라와서 공약이 노조 뭐 이런 거 떼법 파업 내가 확실히 대응하겠다. 그 화물연대 할 때 이제 한 거예요. 그거는 대의제상 어쩔 수 없다. 일단은 결과는 나중에 봐야 되는데 예, 공약을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그 정도로. 근데 이제 박상수 대변인이 네. 얘기하신 대로 문제가 안 생기게 저희가 그 1년 동안 잘 보완을 해야죠. 만약에 박상수 대변인이 저렇게 경고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네. 민주당은 다음번 표로 총선에서 심판 받는 거예요. 다음번 총선에서 패배하고 또 대통령제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하신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들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